전 세계에 계시는 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아주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어서 지금 곧 1000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해외에서도 흥행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파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풍수지리를 이용한 일제의 침략, 우리가 세간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일제가 한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요지에다가 박았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주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제의 쇠말뚝은 세간에 많이 잊혀졌어요. 지금 우리가 2030 이라고 하는 이 MZ 세대들은 아마 쇠말뚝을 일본이 박았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아마 못 들어본 친구들도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쇠말뚝에 대해서는 많이 잊혀졌는데, 이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영화가 되면서 일제의 쇠말뚝을 다시 상기를 시켰어요. 근데 일제의 쇠말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참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파묘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관객평가도 굉장히 좋고요. 10점 만점에 8.22. 그래서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가 보니까 이 감독이 좌파가 아니냐, 이러한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파묘를 통해서 쇠말뚝이 화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잊혀졌던 쇠말뚝이 다시 소환이 됐는데, 기사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최신 기사죠. 2024년 3월 20일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쇠말뚝 가운데 99%는 가짜다, 나머지 1%는 그냥 헛개비다. 그러니까 일제는 쇠말뚝을 박았다는 그러한 이제 증거가 없다. 일제는 쇠말뚝을 박지 않았다. 허구다. 이런 식의 논조가 거의 100%예요. 제가 찾은 뉴스에는. 그러면서 어떤 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산에 등산을 하기 위해서 박은 거, 요런 거하고 비교를 하고, 송전탑 이런 거는 이제 수없이 박았는데 우리나라의 국군이 쇠퇴했냐?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거는 논조를 비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단발령을 내렸죠. 상투를 막 잘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뭐 저는 머리를 아주 밀지만은 상투를 트는 사람은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일제가 한 단발령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일본이 한민족의 두발 건강을 생각해서 상투를 없앴을까요? 절대 아니죠. 전통을 말살하고 한민족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상투란 거를, 이 상투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어떤 그 우리 한민족의 효에 대한 사상,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존심과 같은 믿음인데, 그것을 꺾음으로써 한민족의 길을 꺾으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면서 내가 자존심이 꺾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똑같이 머리를 자르지만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정권이 타인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일본이 쇠말뚝을 박았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에 곳곳에 쇠말뚝이 박혀있다. 등산로에 송전탑을 세울 때 박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쇠말뚝은 어디에 있냐, 휴전선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을 비껴가고 있어요. 다른 기사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날 기사고요. 일본의 쇠말뚝이 민족정기를 말살, 빵 터졌다, 파묘 장면, 이러면서 이제 풍수학의 권위자 어떤 교수의 인터뷰로 시작을 합니다.
일제가 철도나 도로를 놓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 철로 된 쇠말뚝을 박았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풍수 침략을 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은 논리가 나와요. 한국의 명산을 보자 얼마나 많은 고압선이 지나가는가. 이렇게 논조를 흐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민족정기 발사를 목적으로 일제가 쇠말뚝을 박았다는 건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이게 우리나라 기사들의 논조예요. 참고로 저는 실제로 이 쇠말뚝을 뽑고 다니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것이 허구다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3월 13일의 뉴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933년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제강점기 잠재청산이었는데요. 정부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쇠말뚝 뽑기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제가 우리나라 국토의 혈맥을 차단하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쇠말뚝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쇠말뚝이 뽑혀 나갔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나오죠. 이 쇠말뚝들은 민족정기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 토지 측량과 조선인 토지 몰수 등을 위해 사용된 대삼각점이거나 구조물 설치용, 나무 전봇대 지지용 등에 사용될 것들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쇠말뚝의 풍수 침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묘 속 풍수의 오해와 진실, 흥행은 반갑지만 세 가지의 왜곡이 있다. 3월 17일 기사입니다. 쇠말뚝이란 무엇인가? 지기가 있는데 그 흐름을 막거나 끊어 그곳에 털을 잡은 무덤의 후손에게 재앙을 부른다는 도구다. 그런데 파묘의 쇠말뚝은 한 개인이나 고을의 불행을 가져오는 물건이 아니다. 이 영화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긴 역사적 앙금을 깔고 사건을 전개한다. 첫째, 쇠말뚝은 삼각점의 오해다. 삼각 측량을 할 때 기준으로 정하는 세 점 말이다. 일본은 측량사를 보내서 조선을 측량한다. 일본이 조선을 강탈하였으나 풍수 침략은 하지 않았다. 완전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어떨까요? 한겨레 3월 12일 날 기사고요. 조선은 불과 30년 만에 망했다. 쇠말뚝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 하나로 어떤 이슈가 되는 거는 좋은데 하나같이 이런 기사들이 일본을 감싸주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JTBC의 뉴스입니다. 3월 6일자고요.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 민족 정기를 끊으려고 영화 파묘 속 쇠말뚝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라는 흥행몰이 중인 영화 파묘에는 쇠말뚝이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한동안 일제가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학계에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영화에선 실제로 일제는 한반도를 강점하며 우리 땅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쇠말뚝을 박은 것까지 인정을 해요. 영화에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이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헌이나 기록이 없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태우라는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고요. 토지 측량 과정에서 약간의 강압적인 분위기라든지 민족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소문들이 확대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토지를 측량하면서 쇠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유승이라는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요. 기본적으로 풍수사상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관념이 희박해요.
일본에는 그런 관념이 희박해요. 이따가 제가 하나의 자료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과연 장유승 교수라는 분이 말한 일본에는 풍수 뭐 이런 관념이 희박하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쇠말뚝에 대한 학계와 언론의 입장을 아시겠죠? 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기사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3년 8월 15일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11년 전이지요. 2007년 11월부터 4개월간 소윤화 씨는 당시 69세입니다. 이곳에서 일제가 민족정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 박아놓은 쇠말뚝을 뽑았다. 이분은 사단법인 민족정기선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8년 전 41세 때이던 1985년부터 일제 쇠말뚝 뽑기 운동을 펼쳐왔다. 이분이 뽑은 쇠말뚝의 모습들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쇠말뚝은 일제가 조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앞날을 앞남박이하기 위해 박은 흉물이라는 점이에요. 일제의 의도와 반대로 우리 미래를 밝게 하려 이것들을 빼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이런 분은 인터뷰하지 않을까요? 2013년 6월 12일 기사에는 부산에서 일제 쇠말뚝 제거 기념 발복 기원제를 지냈다.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 때문에 막혀있던 명당의 기운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영도구가 2009년 복례산 조봉 앞 명당터에 일제 강점기에 박은 쇠말뚝을 발견해 제거한 것을 계기로 명당의 기운을 풀어주고 무사안녕을 비는 행사다. 자, 10년 전에만 해도 기사의 논조가 어땠는지 보이지 않으시나요? 2012년 기사입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일제 설치 추정 쇠말뚝 발견. 쇠말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2012년 8월 15일에 YTN 기사입니다. 뽑아도 계속 발견되는 일제 쇠말뚝. 광복절을 맞아 땅끝마을 해남에서 최근 발견된 일제 쇠말뚝 하나가 속 시원하게 뽑혔습니다. 일제가 전기가 흐르는 현재의 정상에 쇠말뚝을 박아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맺힌 액을 풀고 끊어진 전기를 잇기 위해 평안 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일제 쇠말뚝 뽑기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래 그동안 발견된 쇠말뚝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백 개다. 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기사의 논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10년 만에 왜 우리나라 언론의 논조가 일제히 일본을 대변해주는 쪽으로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이 중립을 유지하고자 했다면은 이런 쇠말뚝 뽑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는 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표합니다. 아까 전에 어떤 그 교수가 일본은 그런 풍수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고 오히려 한국 학자보다 더 한국적인 그런 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풍수 침략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제 논조들의 기사들이 나오고 좌파 영화다, 반일 영화다 하니까 이분도 영화를 이제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나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일본 전문가가 본 파묘와 음향사. 파묘 영화의 줄거리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영화를 나는 먼저 보겠다 하시는 분은 영화를 보시고 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파묘가 반일 영화니 좌파 영화니 민족 감정을 악용한다는 기이한 비판이 나왔지만 개봉 12일 만에 600만을 넘었으니 나도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일본의 음향도를 제대로 공부한 훌륭한 감독이라는 점이었다. 오히려 일본에서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당한 일본 문화가 녹아져 있는 영화였다. 파묘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음향사다. 음양사, 술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향사란 일본 역사에서 6세기쯤 백제로부터 전래된 음양 오행설을 설파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일본 왕조에 들어가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점을 보기도 하고 땅의 길흉, 풍수를 보고 천체 관측, 달력, 날의 기룡 판단 등을 직무로 했다. 바로 일본은 6세기부터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음향사들은 주술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일본 왕조나 무사정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한마디로 일본 역사에서 음향사, 음향도는 사무라이 시대가 끝나 근대화된 일본이 시작된 이후에도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일본 중앙정부의 체계화된 직책이었다. 자, 일본인 출신 일본 전문 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은 국가적으로 음양 오행이라든지 풍수, 주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적어도 1945년까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풍수적으로 침략했을 가능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매우 높은 거지요. 쇠말뚝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쇠말뚝은 한반도의 명산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한때 세간에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쇠말뚝은 일제가 한반도의 기운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대적 개발을 위해 박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영화 파묘는 그런 쇠말뚝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켰다. 사람의 이름을 쓴 종이나 헝겊 등의 쇠말뚝을 박아 저주하는 방법은 일본에서 음향사들이 자주 사용한 저주 방법 중 하나였다. 정확하게 나오죠. 쇠말뚝을 박아서 저주하는 방법은 일본의 음향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일본의 군부는 음향사들을 시켜 저주의 힘으로 미영 연합군이 불타서 전멸하도록 매일 열렬하게 저주를 올리게 했다. 그러나 저주를 잘못 사용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성질, 즉 일본 음향도의 역습은 역설적으로 도쿄 대공습,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일제는 1945년 패전까지 음향사들을 국책에 동원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영화처럼 음향사들을 시켜 한반도의 주술적 공작을 펼쳤을 거라고 본다. 그 당시 음향도는 일본의 국책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자, 오늘 이 세간의 화제가 되는 1000만 관객 영화 이 파묘를 통한 세상 읽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든지 학계 이런 기득권층이 심각하게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